네, 안녕하세요. 권상구입니다. 이번에는 21년도 하반기 건축사 3교시 구조계획 답안 해설 그 세 번째죠. 구조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총평하고 그 다음에 지문 조건에 대해서 지문 읽기를 한번 해봤죠. 거기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를 했고요.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실제로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구조계획을 하는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거에 대해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을까를 저도 한번 느껴보면서 한번 풀어봤어요. 그래서 계획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안이 나올 텐데, 시행착오를 겪어서 도출되는 계획안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보시면 요 도면은 익히 아시는 내용이라 이런 내용들 미리 숙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지를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2층 구조 평면도, 지붕층 구조 평면도, 지붕 트러스 단면도 해가지고 이렇게 디멘전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조금 평면이 없는 걸 제외하면 가로 세로가 정확하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렇죠. 보통 건축 평면도가 이렇게 딱 정사각형으로 나오긴 쉽진 않은데, 어쨌건 이 문제의 특징인 거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 형태고 모듈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 일단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구조계획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은 미리 분명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는 2층 구조 평면도에서 여기가 오픈이기 때문에 구조계획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 평면도의 평면 개념도에서도 봤던 것처럼 여기 계단이 있었고 계단이 있었지만 그 계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문 조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계단은 구조계획을 하지 않는 걸로 일단 염두를 해두고요. 그래서 혹시나 착오가 일어날까봐 여기는 확실하게 오픈 부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하신 다음에 구조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구조계획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염두를 해두시고 구조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맨 처음 접근해야 되는 거는 기둥에 대한 위치죠. 그래서 여기 기둥에 대한 조건들을 미리 정리한 거는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겠지만, 일단 그걸 떠나서 평면도를 딱 봤는데 일단 이 문제는 캔틸레버가 없습니다. 캔틸레버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디에는 기둥이 배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모서리에는 기본적으로 기둥이 배치돼야 되죠. 모서리에 기둥이 배치가 되지 않으면 캔틸레버가 생기는 거니까요. 외측면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서리에만 기둥이 배치된다고 했을 때 그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24개의 기둥 위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개는 일단 어쨌건 결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6개가 결정되었으면 나머지 위치에 24개가 요구되어지는 개수니까 6개를 제외한 18개가 배치가 되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기둥 개수하고 중심 간격 5m 이상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둥 간격을 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요 기둥 위치를 5m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6m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7m 간격으로 하셔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지만 어쨌건 뭘 만족시켜야 되니까요. 24개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5m로 하시던 6m로 하시던 배치를 해보십니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개수가 나와요. 24개가. 몇 m로 했을 때? 5m로 했을 때. 결국 보시면 느낌상으로도 10m 모듈의 평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 간격을 5m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기둥 간격이 5m가 될지 10m가 될지 5의 배수로 확정될 확률은 높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5m 간격으로 어느 부분만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건물 외곽 부분에만 배치한다고 나왔으니까 뺑 둘러서 5m 간격으로 설치하다 보면 이 보라색 정사각형 형태의 위치, 기둥 위치가 18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 24개가 나오죠. 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이 기둥 위치마저도 잡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기둥을 배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기둥을 막 배치하다가 기둥 개수를 혼동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고요. 어쨌건 지문 조건에 따라서 기둥 개수는 24개고 중심 간격은 5m 이상인데 건물의 외곽에만 배치하다 보면 이 형태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게 이렇게 2층에 배치된 이 기둥의 위치가 어디하고 동일하게요? 지붕층도. 2층이 결국 지붕층 하부 기둥이니까 1층하고 2층에 배치되는 이 기둥의 위치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둥의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다. 기둥의 위치는.
자, 보시면 아직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요 빨간색이 A 부재고 요 보라색이 B 부재고 이런 거 아닙니다. 위치만 잡은 겁니다. 위치만. 그러니까 어느 부재에 어느 위치에 어떤 기둥. 여기 보시면은 A 기둥이 어디에 들어갈지 B 기둥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구체적으로 구조 계획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저라면 이렇게 흐릿하게나마 살짝 이렇게 점을 찍어 두시던지 어쨌건 기둥 위치는 이렇게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지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5m 간격으로 자, 기둥 위치에 따라서 쭉쭉 그리드를 그리다 보면 5m 간격으로 나눠지죠. 예.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지문에서 요구하는 그 모듈이라고 하는 게 5의 배수로 작용될 확률이 높아요. 작은 볼을 배치할 때도 5m 이하로 배치하라고 했던 그런 그 문구들이 기억나실 텐데 어쩌면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자, 이제 큰 볼을 한번 계획을 해봅니다. 큰 볼. 어쨌건 요 내부에는 기둥 배치가 안 되니까 요 위치는요 이렇게 크게 여기가 오픈이니까 여러분들 2층 보시면 2층 구조 평면도에서 여기가 오픈이니까 오픈하고 바닥을 이루는 요 경계에는 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큰 보가 들어가죠. 큰 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의문이 들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 경관이 20m인데 20m에 보 하나로 이게 해결이 될까? 게다가 여기는 일반 철골 구조인데 그런 의문이 들으셨더라도 어쨌건 문제 조건으로 따지면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고 20m도 날아갈 수 있어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여기다 큰 볼을 집어넣습니다. 자, 지문으로 올라오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문제에서 요 부분은 지붕 트러스 영역이라고 했고 트러스 동일 사용으로 2개소 배치한다고 했으니까 어쨌건 여기는 트러스가 배치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결국 동일하게 큰 보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큰 보가 이렇게 계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됐습니다. 여기 큰 보가 계획되고 여기 큰 보가 계획되고 지붕도 여기가 큰 보가 계획되고 여기 큰 보가 계획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붕에서의 요 큰 보는 경사부재입니다. 왜요? 박공지붕이기 때문에. 요 세로로 계획된 요 큰 보도 경사부재입니다. 박공지붕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기둥을 고려해 가지고 큰 보를 한번 계획을 해 보시죠. 그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트러스가 계획될 거니까 여기는 제외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배치를 하실 때 이렇게 배치하신 분 저렇게 배치하신 분 배치의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 상태로 배치했던 분들이 계신다는 전제 조건 하에 보시면 자, 메인 큰 보가 이렇게 배치되는 순간 이제 작은 보들을 배치해야죠. 작은 보가 아니고 큰 보. 큰 보인데 경관이 작은 부분들. 보시면 여기 기둥이 있으니까 이 기둥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큰 보, 기둥에서 큰 보, 기둥에서 큰 보. 큰 보, 큰 보, 큰 보. 여기도 마찬가지로 큰 보, 큰 보, 큰 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어쨌건 뺑 둘러서 기둥 위치한 곳에는 이 경관이 5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재들도 기둥간 연결해서 무슨 계획을 하셔야 됩니까? 큰 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큰 보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무슨 점검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보 계획을 해야지 하고 큰 보 계획을 하셨을 때 과연 그러면 이 큰 보라고 하는 게 K 부재 700에 300이 아마 올 겁니다. 제일 큰 부재가 사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700에 300을 받아줄 수 있는 기둥은 A 부재가 아마 여기하고 여기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A 부재가. 왜 이 위치에 A 부재가 오는지는 제가 구조 팁 7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서 지문 조건 말씀드릴 때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결국 700에 300 부재, 여기 있는 K 부재, K 단면 700에 300을 받아줄 수 있는 기둥은 400에 400입니다. B 부재는 못 받아줘요. 그래서 이 큰 보를 고려했을 때 여기에 올 수 있는 기둥은 여기가 A 기둥, A 기둥, A 기둥.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A 기둥을 집어넣기는 딱히 만만한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모서리 요 사각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A 기둥, A 기둥, A 기둥, A 기둥이니까 여기다가 모서리에다가도 여기다가 일단은 A 기둥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렇게 네 군데 배치가 됩니다. 요 네 군데 배치는 어디도 동일해요? 그렇죠. 지붕도 동일하게 네 군데가 A 기둥이 배치된다고 봤을 때 문제에서는 24개 중에서 A 기둥이 몇 개가 배치가 돼야 돼요? 8개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개밖에는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추가로 여러분들은 4개를 배치하셔야 되는데 그 기둥 4개의 위치를 결정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왜요? 다른 부분들은 다 기둥 경관이 5m니까 여기 보시면 20m를 지지하는 기둥이 양쪽에 A 기둥인데 요 5m 모듈을 지지하는 그 기둥 좌우에 설치해 A 기둥을 집어넣기에는 상대적으로 너무 얘랑 이 부분들하고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이 순간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고민하게 되죠. 내가 무슨 큰 보 계획을 잘못했나? 근데 돌아보니까 벌써 한 2-30분이 지났어요. 근데 처음부터 기둥 계획을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대충 여기다가 이런 모서리에다가 A 기둥 집어넣고 이 상태로 밀고 나가서 답안을 완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운 좋게 이렇게 맨 처음부터 계획하시지 않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배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본인이 뭔가를 알고서 이렇게 계획했다기보다는 그냥 느낌상 여기 기둥 그 큰 보 배치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배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배치한 안이 계획안 1인데 이 계획안 1은 사실 기둥 위치를 결정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계획안 2예요. 자, 우리가 기둥 개수 8개를 고려하기 위해서 여기만 큰 볼을 집어넣기에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700에 300짜리 K 부재를 집어넣고요. 여기도 700에 300 여기죠. 여기도 700에 300짜리 그 K 부재를 집어넣으면 뭐가 늘어납니까? A 기둥 부재를 적용할 위치가 늘어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둥을 8개를 맞추기 위해서 큰 보 계획을 이렇게 전환을 합니다. 이 상태로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좌우 K 부재 좌우에는 그 A 부재 집어넣고요. 여기도 A 부재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A 부재 들어가고요. 여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K 부재를 받아주기 위한 A 기둥 위치를 결정하다 보면 이렇게 결정했을 때 위치가 몇 개가 픽스가 되는 것이죠? 7개가 픽스가 됩니다. 7개가. 아직 1개가 모자르지만 그래도 1개는 어딘가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치를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에다 넣어 보시죠. 뭐 여기다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큰 볼을 계획하면 A 기둥의 위치를 잡기도 좋고, 그쵸? 그래서 이쪽이 훨씬 지문 조건에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로 A 기둥을 배치해서 A 기둥의 개수 8개를 만족을 시키고요. 이 A 기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B 기둥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16개를 맞추는 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보 계획하고 나머지 큰 보 계획도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뭘 집어넣으라고 했죠? 어차피 점선 2줄로 해가지고 트러스 부재가 들어가야 될 위치인데, 그렇죠? 이 트러스 하부에는 기둥이 위치한다고 하니까 기둥이 위치하는 부분에다가 트러스 부재를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기둥 개수가 많긴 하지만 기둥이 위치할 곳에다가 트러스를 배치하면 전체적으로 대략적인 트러스의 위치와 기둥과 큰 보의 계획은 이 정도로 하면은 크게 어긋나 보이진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은 드시죠? 그쵸? 들었습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둥 큰 보까지는 대략적으로 위치하고 계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작은 보를 계획하시면 되죠. 작은 보. 여기에 거덜 계획했으니까 이쪽 부분에는 기둥은 없지만 어쨌건 그 작은 보를 연결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녹색으로 표현된 큰 보 위치에다가 작은 보를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은 요 두 군데에 지붕층에는 두 군데의 트러스가 가지만 요 중간에는 작은 보가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작은 보가 계획되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 상태로 됐습니다. 자, 이 상태가 됐다면 대략적인 뭐는 결정이 된 겁니까? 기둥 위치, 그 다음에 대략적인 기둥의 크기, 그 다음에 큰 보에 대한 계획, 작은 보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얼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직 지붕은 우리가 어느 부분 계획을 안 했어요? 이 부분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가로 20m, 세로 20m 대에는 이 부분은 어쨌건 지붕은 구조 계획을 해야 되지만 지상 2층 구조 평면들을 보시면 이 정도 계획이 된 상태에서는 2층 구조 평면도에서는 더 이상 구조 계획을 할 건 없어요. 물론 추가로 더 해야 될 건 있지만 주된 계획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를 일단 마무리를 지어 보시죠. 2층 구조 평면도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마무리를 지어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제가 요 작은 볼을 세로로 집어넣습니다.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요 조건이죠. 여기
슬래브는 지상 2층 슬래브는 데크플레이트 최대 경관이 3.5m랍니다. 근데 기둥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보 계획을 하다 보면 뭐가 돼요? 요 큰보하고 큰보 사이가 요 사이가 5m입니다.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 최대 경관,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최대 경관 3.5m를 오버해요.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고민스럽죠? 우리가 데크플레이트 최대 경관을 3.5m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작은 볼을 3.5m 간격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면 어떤 열하고 안 맞습니까? 기둥열하고 안 맞아요. 근데 지금처럼 기둥열로 큰 볼하고 작은 볼을 계획한다면 요 하나의 경관이 5m지만 그쵸? 5m지만 중간에 무슨 볼을 하나 집어넣으면 작은 볼을 하나 집어넣으면은 경관이 얼마가 되죠? 2.5m니까 데크플레이트 최대 경관 3.5m보다 작은 2.5m 경관으로 쭉 뭘 설치할 수 있습니까?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어느 답안을 보면 이 데크플레이트 최대 경관을 고려해가지고 작은 볼을 계획하다 보면은 기둥하고 보의 위치가 서로 어긋나는 답안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깔끔하게 기둥 위치도 깔끔하게 떨어지고 큰 보 작은 보도 나름 이제 정리되어 있는 느낌대로 계획을 하다 보면 이렇게 5m에 2.5m 간격으로 중간에 하나씩 뭘 집어넣습니까? 작은 볼을 집어넣어서 데크플레이트를 깔아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쪽에서는 세로 부재지만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은 그대로 대칭이고 90도로 회전된 거라 이 경우에 가로로 작은 볼을 집어넣으신 다음에 데크플레이트를 계획하시면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은 거의 동일하게 그죠? 거의도 아니죠. 동일하게 구조 계획이 된 것처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까지 마무리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2층 구조 평면도는 데크플레이트 평면까지도 다 표현된 구조 평면도가 작성이 된 것이죠.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은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요구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돼요. 단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는 결정을 안 했습니까? 기둥의 강축 방향, 약축 방향은 결정을 안 했어요. 그쵸? 그게 하나 빠진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른 부분들은 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결정을 했을 때 작은 보 중에서 지붕 작은 보 간격은 5m 이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지붕의 작은 보 설치 간격이 5m 간격인 것이죠. 그래서 지문 조건만 고려하면 이 상태로 마무리해도 됩니다. 물론 여기는 아직 구조 계획을 안 했지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펄인이라든지 경량 판넬을 마감하기 위해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5m 경관을 주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접근해서 펄인까지도 고려한다고 하면 지붕도 마찬가지로 작은 보가 어느 방향으로든 가로든 세로든 골 방향에 따라서 용마루 방향에 따라서 좀 더 추가적으로 작은 보를 계획하는 게 맞긴 하지만 순수하게 지문 조건에 따라서만 그 작은 보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은 요 상태로 마무리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결정을 하나 하고 들어오죠. 무슨 결정이냐면 이 H 형광의 강축 방향하고 약축 방향은 과연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자 보시면 요거는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도면 작성 요령을 보면 기둥은 외벽 패널 부착을 고려해서 축 방향을 표시한다라고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외벽 패널이 이렇게 설치가 된답니다. 그러면 H형광은 이렇게 놓이던 둘 중에 하나로 놓이게 되는데 외벽 패널의 시공을 고려해서 여기에 시공이란 말이 빠졌지만 부착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시공성이니까 기둥은 외벽 패널 부착을 고려해서 시공성을 고려해서 축 방향을 표시하라고 하면 요게 더 합리적입니까? 요게 더 합리적입니까? 그 합리성을 따지는 게 뭐냐면 판넬하고 이 H형광이 만나는 면이 넓을수록 좋아요. 그래야 시공하기 편합니다. 그러면 외벽 판넬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H형광을 이렇게 놓아야 그쵸? I자 형태로 놓아야 요 맞닿는 면이 플랜지 면하고 동일하게 요만큼 확보가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H형광을 이렇게 놨다라고 하면은 이 패널하고 요 H형광이 만나는 부분은 요 부분밖에 안 되죠. 만약에 이렇게 놨다고 한다면 그래서 권해드리는 방향은 요 방향입니다. 어디에 따라서? 외벽 패널 방향에 따라서 설치 방향에 따라서 자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자 평면적으로 보면 이쪽 면 세로면에 만약에 외벽 판넬이 부착된다고 하면은 요걸 고려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치해야 될까요? 이렇게 배치해야 될까요? 당연히 밑에처럼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죠? 이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벽 판넬이 이렇게 붙여지는 이쪽 면들은 어떻게 배치돼야 됩니까? H천강의 강축 방향이 이렇게 놓여야 되는 것이죠. 예, 요거를 고려해 가지고 배치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놓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쪽 면과 이쪽 면의 H천강의 강축 방향이 왜 이렇게 놓이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물론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요 모서리 기둥들은 패널의 가로 방향 패널과 세로 방향 패널이 만나는 거니까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위치가요? 요 모서리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고려하시면 됩니다. 요 모서리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요 H천강 기둥은 외벽 판넬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메인 거더를 받아줄 수 있는 강축 방향이니까 패널과 요 H천강의 방향을 고려했을 때는 이 패널과 큰 보의 그 하중을 고려했을 땐 얘는 이쪽 방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요 경우는요. 패널만 놓고 보면은 모서리 기둥이니까 이렇게 놓이든 상관은 없지만요. 그리고 큰 보의 방향성도 이쪽으로도 큰 보가 하나 크게 오고요. 이쪽으로도 큰 방향이 크게 오니까 이쪽 기둥은 이렇게 놓는 게 낫지만 여기에 만나는 요 부분, 모서리 부분의 요 기둥은 사실은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가변성이 있는 거는 어느 부분이라고요? 요 모서리에 있는 기둥들은 외벽 판넬만 가지고 그 방향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쵸? 얼마든지 0도 90도로 바꿔서 상황에 맞게 배치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배치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2층 구조 평면도에 대한 구조 평면도 완성은 이 정도만 표시하시면 부재 명칭을 표기한 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작도가 됐습니다. 자, 이제 지붕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지붕에서 크게 구조 계획이 안 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구조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은 박공 지붕이 서로 만나는 부분이라 경사 기울기가 90도로 꺾이면서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뭐까지 커요? 그렇죠. 경관까지 굉장히 크죠. 이 부분은 가로, 세로 경관이 모두 다 20m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답안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구조 계획을 한번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따로 띄어서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 상태에서 용마루를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높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용마루 부분은 일정한 레벨이죠. 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한 요 용마루는 모든 위치에서 높이가 일정하게 동일합니다. 됐죠? 이 상태입니다. 용마루라고 하는 걸 고려하신 다음에 이 상태로 한번 놓고 이제 지붕층 구조 평면도를 완성을 해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먼저 어떤 분들은 요렇게 구조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메인볼을 어느 방향으로 먼저 계획을 할 거냐인데, 이 경우는 메인볼을 요 부분 구조 계획을 하려고 하는 메인볼을 어느 부분으로 설정한 거예요? 가로로 설정했어요. 가로로. 어떤 분은 가로로 설정하신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로로 표시하셨어요. 자, 이제 따라옵니다. 약속을 한번 하시는데 이렇게 요 부분에 메인 큰 볼을 가로로 배치했을 때 그때의 조건을 계획안 2-1이라고 하고요.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세로로 할 거야 해서 세로로 했을 경우에는 2-2입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죠. 아니야 나는 가로 세로 말고 제일 경관이 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한 번에 이 큰 공간 이 긴 거리를 나는 메인 거드로 쓸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 경우를 계획안 두 번째 중에서 3안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상태가 가로 부재가 메인 부재로 놓은 경우를 2-1이고요. 이 경우가 2-2고요. 이 경우가 2-3번입니다. 그러면 2-1, 2-2, 2-3 중에 어떤 안이 더 좋으냐? 모두 다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메인 거드를 설정하셨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합리적으로 구조 계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1안, 2안, 3안에 우열을 가리긴 힘들어요. 우열을 가리기 힘듭니다. 그쵸?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시냐에 따라 그거에 맞게 구조 계획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2-1안은 뭐냐면 자 제일 큰 거더를 이쪽 방향으로 보낸 거죠.
이쪽 방향으로 보냈습니다. 이 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면도에서 보면 제가 요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하면요. 형광펜으로 표현을 하면 자, 이 단면 개념도에서는 결국 요게 되는 거죠. 요게. 여기서부터 요까지 됩니다. 이렇게. 결국 여러분들이 눈으로 평면적으로 보면 요 부재가 하나의 부재로 쭉 일자로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단면상으로 이렇게 경사져서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재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부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평행합니다.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경사진 부재라는 거죠. 뭐 공장에서 이런 부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런 식으로 2-2한 답안처럼 나는 여기를 메인 큰 보로 정할 거야 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 보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보는 이런 형태인 겁니다. 이렇게 색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경사가 지는 보죠. 결국 이 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쭉 평행하게 옵니다. 일자로 와요. 왜냐면 용마루니까 쭉 오다가 여기서부터 경사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물매 방향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보라고 하는 거를 상상하셔가지고 구조계획을 하실 때 염두는 해두셔야 됩니다. 요 이번 관연도의 특징이 지붕에서 이런 어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 이제 기존까지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이런 형상의 보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요. 다시 자 이제 2-3안으로 갑니다. 2-3안은 이런 식으로 길게 이쪽을 메인 거드로 쭉 계획하신 분은 이 경우에 이 보는요. 전구안에 걸쳐서 경사졌죠. 제가 경사진 형상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왜요? 이쪽도 물매고 여기가 최정점입니다. 최정점 기준 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경사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고요. 이쪽으로 흘러내려가면 경사가 용마루에서 처마루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계획하는 게 3안입니다.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답안으로서 가능해요. 그쵸?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돌아옵니다. 자, 2-2란부터 한번 볼게요. 2-1란이 어디라고요? 여기를 메인 거드로 보는 경우에 여기를 크게 한 방에 나는 이쪽으로 보낼 거야 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가 평행한 부재고요. 하나의 부재지만 하나의 부재에도 평행한 부분하고 경사진 부재가 나눠진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부재지만 여기가 평행하고 여기가 경사진 부재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다가 볼을 보내고 이쪽에다가 볼을 보내죠. 물론 여기는 작은 보고 여기는 큰 보입니다. 기둥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이 보는 용마루에 설치된 보니까 평행한 보입니다. 이쪽 방향으로. 하지만 이 부재는요. 용마루에서부터 처마로 떨어지는 위치를 지지하는 보기 때문에 경사부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평행한 부재, 평행한 부분,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경사진 부분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하시면서 어차피 이 부분이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평행하고 어느 부분이 경사인지를 머릿속에다가 염두를 해두신 다음에 구조계획을 하셔야 혹시 나중에 어떤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오더라도 적응하시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안 2-1번에 대한 거를 좀 완성을 해보면요. 일단 그 상태에서 추가로 이제 작은 볼을 이렇게 보냅니다. 작은 볼을 이렇게 보내요. 그 다음에 작은 볼을 이렇게 보냅니다. 작은 볼을 이렇게 보내면 작은 볼 이 부분은 용마루하고 평행한 부분이니까 이 부재 자체는 평행하고 이 부재는요. 용마루에서부터 처마로 내려오는 부재니까 경사지고요. 이 부재가 재밌죠? 이 부재는 여기서부터까지 하나의 부재로 연결이 되지만 하나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평행하다고 꺾이는 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부재 자체가 일정하게 평행한 부재가 아닌 평행하다가 꺾이는 부재라고 하는 거 하나의 부재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수는 있지만 형상은 평행하다가 꺾이는 거 마치 이 부재처럼 평행하다가 꺾이는 부재 그런 그 부재의 형상을 연상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구조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공간을 작은 보로 계획하면 이런 식으로 메꿔지게 되는 거죠. 작은 보 계획 이런 식으로 하면은 평행하고 자 요 부분 평행하다가
여기는 경사지구, 경사지구, 경사지구. 요 부분은 요쪽 용마루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한 부재고요. 요쪽 용마루하고 평행한 부재니까 요 부재, 요 부재, 요 부재도 평행하지만 요 부재는요. 요쪽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쪽 용마루하고는 직각이기 때문에 경사입니다. 자, 제가 일일이 다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평행하고 경사진 부재라고 하는 걸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걸 익히셔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내려가면 이 부재는 경사진 부재구나, 평행한 부재구나 라고 하는 거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아 구조 계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골방향으로 서로 다른 골이 만나는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작은 보가 계획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작은 보를 이런 식으로 계획하시고, 물론 이 부분도 용마루에서 처마로 내려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물매가 진행되니까 경사부재, 경사부재. 이쪽은요, 이쪽으로 경사부재, 경사부재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면 이게 무슨 안이라고요? 2-1안입니다. 2-1안. 자, 두 번째입니다. 2-2안입니다. 2-2안은 2-1안하고 또 동일합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2-2안은 어디가 메인이라고요? 세로 부재, 요 부재를 메인으로 뒀기 때문에 여기 2-2안이 되지만 그거를 위한 나머지 구조계획 방법은 뭐하고 동일해요? 2-1안 계획안하고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게, 이 메인 거더를 이쪽으로 연속으로 두는 순간 하중은 어디로 몰릴까요? 결국 이쪽으로 다 몰려갑니다. 이렇게. 그쵸? 그 하중으로 몰려가는 패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자, 요렇게 작은 볼을 가로로 두는 경우에는 하중이 어디로 몰립니까? 당연히 이쪽 메인 거더로 다 몰리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더를 가로로 두는 순간 하중은 어디로 몰린다? 세로 방향으로 쭉 흘러가면서 이 가로 부재에다가 다 거의 대부분 다 지지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됐어요. 3안. 2-3안은 얘를 메인으로 두는 겁니다. 얘를 하나의 큰 보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보로 계획했을 때 나머지 부분은 이 큰 보에 연결돼 가지고 하중을 지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재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이 모두 다 어디에 지지됩니까? 큰 메인 거더, 이 거더에 지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인 거더라든지 서브 빔들이 계획이 된 다음에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어느 방향에 따라서 물매 방향에 따라서 방향별로 잡아주셔서 계획을 하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구조 계획이 되는 것이고요. 잠깐만요. 제가 요까지 말씀드렸네요. 2-3안에 대한 거 이렇게 구조 계획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1안으로 계획하던 2안으로 계획하던 3안으로 계획하던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1안, 2안, 3안에 대한 그 구조 계획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픽스가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구조 계획을 하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제일 큰 하중을 받는 부재를 가로로 요 부재를 메인으로 둘 거야 라고 했을 경우 그게 1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세로로 두는 경우를 2안으로 했어요. 어떤 것든 상관은 없습니다. 또 아니면 3안으로 두는 2안을 요 형식의 안을 3안으로 둘 거라고 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이 문제가 까다로운 게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도 맞춰야 되는 게 좀 까다로운데요. 우리가 맨 처음에 A라고 하는 기둥 400에 400짜리를 어디에다 위치 둔다고요? 여기.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다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머지 하나는 A 기둥을 어디다 둔다고 했습니까? 일단 여기다가 둔다고 그랬죠. 여기다 둔다고 했습니다. 제가 1단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위치의 요 A 기둥은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A 기둥은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이 부분의 구조 계획을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이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안 2-1에서는 여기를 메인 거더로 뒀어요. 그러면 하중이 어디로 몰립니까? 여기로 몰린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큰 바닥판의 하중이 여기로 주로 몰리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A 기둥을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여기에다가 A 기둥을 적용하는 게 더 합리적이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죠. 이 전체 면적의 대부분을 이 보가 받아주고 그 보가 받아주는 하중을 결국 누가 견뎌줘야 됩니까? 이 기둥이 견뎌줘야 되는데 그 기둥을 250으로 받아주긴 힘들고요. 일단은 요 보를 이 메인 볼을 여기다 큰 볼을 집어넣는 순간 이 보의 크기는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700에 300일 확률이 높죠. 그러면 이 부재가 700에 300인데 이 기둥이 250인 경우는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 어떤 안이든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2-1안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메인 보로 놓겠다고 하는 순간 여기다 뒀던 기둥 A의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걸 최종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정리를.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A가 되는 순간 여기는 뭐가 돼요? B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여기는 기둥 하중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A를 쓰지 않습니다. 자, 2-2안으로 가보죠. 마찬가지입니다. 2-2안 중에서 나는 메인 거더를 여기로 둘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 부재 크기를 결정하는 그 동영상을 올리겠지만 결국은 이게 뭐가 됩니까? 700에 300짜리 K 부재가 되는 것이죠. 이게 K 부재가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잠시 어떤 기둥으로 뒀던 A 기둥으로 뒀던 거를 이 위치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가 A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여기는 뭐가 됩니까? B 기둥 부재가 되는 겁니다. B 기둥 부재. 그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획안 2-3을 보시면 자, 이 경우는 우리가 메인 거더를 여기다 둔다고 했죠? 여기다 둔다고 했으면 우리가 이것까지 고려해가지고 여기다가 A 기둥을 둔 건 아닌데 여기다 A 기둥을 두고 요걸 메인으로 두는 순간 요 A 기둥의 위치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위치밖에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메인 거더가 여기니까. 이 경우에는 처음에 우리가 일단 가정했던 그 위치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머지 기둥 8개에 대한 위치 중에서 7개는 변형될 게 없습니다. 변경될 게 없어요. 근데 요 모서리에 배치된 기둥 A는 뭐에 따라서 그렇죠. 이 부분의 메인 거더 위치를 가로 둘지 세로 둘지 아니면은 대각선으로 둘지에 따라서 위치를 보정해서 이동시켜 주셔야 되는 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감은 있지만 요 21년도 하반기 문제 자체가 뭔가 기둥에서부터 각종 아이템들을 결정할 때 그게 한 방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수정안을 고려해서 최종안에 도출돼야 되는데 최종안이 근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 익숙하지 않은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렇게 완성도 있게 저는 지금 답안에 가까운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에 좀 많이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25점 이상 30점에 가까운 득점을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설령 이렇게까지 못 풀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지문 조건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푸신다고 하면 적어도 제가 제일 중요한 기둥의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리지 않고 오픈 부위에다가 막 구조 계획을 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다 20점 이상은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 메인 구조 계획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트러스 단면도 그리는 거 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부재 크기 결정할 때 같이 엮어서 트러스 단면에 대한 건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어떤 관연도 해설 동영상 중에서 한 4분의 3은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구조계획을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에 맞춰서 부재 위치를 결정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한 번 남았죠. 관연도 해설 동영상이 한 번 남았는데 그때는 이번에 못했던 트러스 단면도에 대한 거, 트러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집어넣어서 트러스 단면도에 대한 그 단면 작도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각각 위치에서 부재 사이즈를 어떤 걸 적용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관련도 동영상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